위험한 나라를 막기 위해 이제는 한동훈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드디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2025년 5월 20일 부산 광안리에서 시작된 그의 첫 유세는 단순한 지원활동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위험한 분기점 앞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이며,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끄는 위험한 나라로의 전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정치적 외침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랜 침묵 끝에 대선 유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직함도 없이 경선에서 패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이재명이 가져올 위험한 나라를 막아야 한다며 김문수 후보 지원에 나섰고, 동시에 분명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극우 세력과의 선긋기.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정치적 조건이 아닙니다. 보수의 재정립과 중도 확장의 전제 조건이며,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야 할 시점에 여전히 내부는 친윤과 비윤, 당권과 비당권, 강경보수와 중도개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힘의 공식 대선 후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계엄과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한 국민의힘은 결코 중도층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권 유지는 고사하고 도덕적 우위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계엄령을 옹호한 과거는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가능케 한 탄핵 반대 움직임, 그에 동조한 보수 일각의 침묵, 나아가 이를 기획하고 방조한 세력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관성은 국민에게 신뢰를 줍니다. 유세에 나서며 그는 솔직히 나오지 않으려 했지만 나라가 망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수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그는 여전히 김문수 후보와의 차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세에 나선 것은 지금이 너무나도 절박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감정, 과거의 경쟁 구도는 내려놓고 대한민국이 점과 오범에게 넘어가는 참극을 막기 위해 스스로 호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확고한 자세와 진정성이야말로 보수 정치가 지금 회복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그 외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특혜, 위증교사 등 수많은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단언컨대 지금의 사법체계에서 그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 선거를 이끌고 있으며 집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도덕적 파탄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을 정상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위험한 나라를 막기 위해 단순히 유세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을 반성하고 윤석열과 절연하고 극우 세력과 선을 그어라.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대선 승리의 전략이자 조건입니다. 그것이 없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노주성 노쇼주도 성장과 120원 경제, 그리고 사법 쿠데타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보수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유산을 끌어안고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그 유산을 내려놓고 국민과 중도로 가는 다리를 건널 것인가. 극우 유튜버들의 조회수 정치에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상식과 품격의 정치로 돌아갈 것인가. 김문수 후보는 이미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보수의 유일한 단일 후보로 선출된 만큼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던져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의 그림자에 갇혀있고, 계엄과 탄핵을 반성하지 않으며 극우와 선을 그지 못한다면 중도는 떠나고 청년은 외면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틈을 파고들어 또다시 피해자 코스프레와 진영 논리로 대선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건 단지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유세에서 진짜 선거운동은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히 이재명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보수를 다시 신뢰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수가 회복되려면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며 극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입니다. 윤석열과의 단절입니다. 극우와의 거리두기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유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갈등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시너지를 내자는 제안은 단일화 이후 보수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외부 확장으로 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제안을 수용하고 한 전 대표가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을 선포한다면 보수는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안리에서 울려 퍼진 한동훈 전 대표의 외침은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지키려는 마지막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그를 홀로 세워두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변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수 유권자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있습니다.
그 위기는 전과 오범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현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는 지금 한동훈이 말한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보수가,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대답해야 할 시간입니다.